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기자들 앞에 서서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브리핑을 하고 기자들의 질문 받는 모습 여러분 혹시 직접 보셨습니까? 45분 동안 기자들과 소통하면서 왜 청와대를 없애려 하는지, 왜 국방부 청사로 정했는지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자신의 생각을 자세하게 밝혔습니다. 이 정도면 5월 10일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첫날부터 국방부 청사에서 일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는 분명하게 읽혀졌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의 논란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나온 정치권의 반응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용산 이전은 민생엔 백해무익하고 국가 안보엔 재앙과도 같은 선택입니다. 우선 윤 당선인의 호언장담과 달리 청와대의 용산 이전 과정에서 막대한 안보 공백 가능성이 큽니다. 일선 부대 하나 옮기는데도 수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데 국방의 심장을 단 2달 만에 옮기라는 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 군사 대비 태세가 문제 생긴다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특히 청와대와 국방부가 한 장소에 있는 것 자체가 유사시 안보에 큰 위협이 됩니다. 이런 선택을 왜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는데 청와대 자체가 대통령의 소통 의지를 가로막는다는 것은 빈약한 구실입니다. 권위적 상징으로서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대통령 직무실을 국민 가까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식의 밀어붙이기 퍼포먼스 형식의 이전 취지는 본래 소통 목적에 위반되는 불통 사업 방식입니다. 아직은 여당인 민주당의 반응은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겨가는 것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입니다. 그리고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광화문 청사로 이전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봤더니 시민에게 재앙과도 같은 수준이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걸 빗대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겨가는 것은 재앙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정의당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밀어붙이기식은 안 된다. 곤란하다. 이렇게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이 속한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과 의지 잘 들어보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국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옹호했습니다. 용산 집무실 계획은 은둔형 대통령이 아닌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대통령은 취임하게 되는 순간부터 연속적으로 치열하게 국정을 다루기 때문에 임기 중에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임기 중에 집무실을 이전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흔히 이야기하는 국정 공백이나 안보 공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임기 개시와 동시에 집무실을 새로운 터전에 마련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국방위 등에서 차질 없이 이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영 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느 분께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먼저 이상일 전 의원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의 반응 들어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상일 전 의원이 한번 대답을 하신다면요? 네, 물론 좀 길지 않게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비판의 목소리는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특히 정의당에서 지적하는 이 전격적인 이전 결정, 그거는 국민의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전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이 불통 아니냐 그런 지적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지적하는 거는 국방부는 적절하지 않다. 청와대에 남아 있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의식과도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를 여기서 나오겠다는 의지는 확고했던 거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안을 못 찾았기 때문이고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모든 대통령들이
이 청와대에서는 좀 나오고 싶어 했고 왜 그랬느냐? 국민과 소통하기가 갈수록 어렵고 청와대는 제왕적 이 대통령 중심제를 더 강화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더 가까이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는데 일단 청와대에 들어가시니까 타성이든 뭐 때문이든 경호든 보안이든 안 나오게 됐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은 무리가 있다는 건 윤석열 당선인도 어제 세밀히 살피지 못해 뭐 죄송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그러나 일단 들어가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본인은 청와대를 반드시 5월 10일 국민들께 돌려드리고 본인은 다른 곳에서 일을 하겠다. 일단 들어가면 못 나오겠다. 이 의지를 확실히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일 전 의원의 이야기 잘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박상혁 의원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좀 팩트 체크, 우리가 상황 인식을 같이 네. 한번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왕적 대통령제가 과연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가 당연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제왕적 대통령의 본질은 뭔가? 과도한 인사권, 권한의 집중 이런 거 아닐까요? 뭐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근데 예. 그것을 풀려면 결국 뭐 우리 미국처럼 예산안을 국회로 이관한다든지 또 지금 여러 가지 대통령한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국회로 이전한다든지 즉 정치 행위로 풀 것이지 공간을 이렇게 방식을 옮긴다라는 것이 과연 제왕적 대통령제를 풀 문제인가라는 문제의식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많이 논란을 일으켰던 것이 김은혜 대변인이 그랬습니다. 뭐 아주 굉장히 구중궁궐처럼 되어 있고 소통이 참모들과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오해를 혹시 아직도 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건 과거에는 그랬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직무실을 여민 1관에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탁현민 비서관이 몇 초다 뭐 이렇게까지 밝히지 않았습니까? 여민 1관, 2관, 3관이 불과 1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비서실장, 정무수석 등 참모들과 같은 건물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좀 소통의 불편함은 없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어제 옮기게 되면 기자실을 뭐 1층 브리핑에는 누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상일 대변인도 잘 아시고 뭐 우리 조영정 앵커님도 잘 아시지만 춘추관에서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기자들이 직무실 근처에 와서 뭐 비서동에 와서 네, 예전에는 뭐 청와대 저 수석 비서관들 일하는데도 출입이 가능했죠. 그랬죠. 예. 그거는 얼마든지 지금도 운영을 그렇게 하면 아침 출근 시간에 와서 백브리핑도 받아볼 수 있고 참모들과 나눌 수 있도록 얼마든지 운영 가능합니다. 그게 기자 수가 많았으면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고요. 현재 뭐 공간의 개방 얘기하지만 하루에 코로나 전에 우리 청와대 개방 청와대의 관람객 수가 1,500명입니다. 연간 20몇만 명이 됩니다. 그게 부족하다면 더 늘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지금 문제가 박상혁 의원 생각은 청와대 옮길 이유가 없다? 아니 그럽니까? 문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나 이런 공간의 문제라면 현재든지 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 있다면 뭐 오늘도 얘기하겠습니다만 뭐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필요한 법 절차와 예산을 마련해서 해 나가면 될 문제인 것이지 지금처럼 졸속, 불통, 위법의 논란이 있는 이 이전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준석 대표는 국정이 오히려 그때 가면 공백이 생길 거다라고 청와대 얘기하는데 갔다가 옮기게 되면 국정공백이 그거야말로 가정이고 그렇게 않기 위해서 그러면 바로 5월 10일 날 오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불과 50일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불과 50일 남은 기간 동안 이것을 다 옮기고 국방부를 이전하고 이것이 과연 가능한지 우리가 집을 이사해도 2달 전에 만약에 임차인 보고 방 빼라고 그러면 거부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임차인이. 이건 뭐 누구나 봐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얘기죠. 박상혁 의원 이야기 듣다 보니까 또 이렇게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해서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광화문 청사는 전문가들이 아무리 봐도 경호, 시민 불편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집권 5년 동안 국민에게 약속했던 무엇보다도 소통, 국민과 소통하는 청와대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까지 윤석열 당선인이 내가 청와대 들어가면 아무리 소통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만든 하나의 요인이 아닐까 이런 데 대해서는 현 청와대 여당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광화문 청사로 이전하는 자체가 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이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 형량을 했을 때 뭐 우리 청와대를 잘 이용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는 판단이 쓴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개방을 했죠. 예를 들면 예전 같으면 청와대 앞에 아예 다니지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보안적 장치가 있었고 만약에 기자들과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부족하셨다면 제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현재 방법을 통해서 기자들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브리핑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걸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윤석열 거죠. 당선인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청와대 들어가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잘 못하는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청와대는 지금 이렇게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데 사실은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현 여건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게 된 하나의 단초를 제공한 것 아니냐라는 당선인 측 또 국민의힘의 어떤 지적과 주장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는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게 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빨리 대통령 신임 비서실장을 지명하고 그 비서실장이 여러 가지 안보 전문가들과 관련되어 가지고 뭐 경호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금 예산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금 400억은 정말 리모델링과 이사 비용이고 여러 가지 비용이 더 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김은혜 대변인이 합참 비용만 1,200억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정말 정확한 추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비용 문제까지 그렇다고 그러면 국회 검토와 예산 협조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대통령이 비서실이 관련된 법은 있지만 직무실에 관련된 법이 조금 네. 불비한 보여요. 그러면 그렇게 같이 협조해서 직무실에 관련된 법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함께 결정하고 한다면 오히려 큰 성과로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용산 아니라 어디로 가도 충분히 좋은 공간으로 갈 수 있다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화문 시대 대통령이라는 건 좀 상징적인 의미죠. 꼭 광화문으로 가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 당도 협조할 용의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박상혁 의원께 제가 질문 여러 개 드렸는데 이상일 전 의원이 박상혁 의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아마 반박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우리 취임사를 국민들께서도 아직 기억하시려고 생각을 하는데 국정의 주요 사안은 국민들께 소상히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그랬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합니다. 1년에 한 번 기자회견 할까 말까 1년에 한 번 정도 국민과의 대화 TV에 나와서 하셨어요. 아무래도 청와대에 계시면 춘추관 저도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중앙일보 기자로서 청와대 출입을 했는데 춘추관은 저 한 귀퉁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거기까지 내려오시려면 사실은 차로 오셔요. 근데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석 비서관들이 지금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는 브리핑 제도를 했단 말이에요. 김영삼 대통령 때는 제 기자들이 비서동을 그냥 항시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때는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 제약을 뒀고 그런데 기자들이 출입을 못하다 보니까 수석 비서관이나 비서관이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만 주고 싶을 때 기자실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자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궁금한 걸 묻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불통의 요소가 굉장히 커요. 게다가 대통령이나 비서관의 의지가 강하면 그래도 자주 내려와서 설명하는데 그것도 하다 보면 잘 안 됩니다. 백악관의 경우에 우리가 대통령들 모습을 보지만 대통령이 밖에 일정 소화하고 뭐 백악관에 들어올 때 기자들 항상 질문을 받는 이런 구조란 말이죠.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도 제 기억에 19명쯤 되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러면 국방부 청사 옮겨서 1층에 프레스룸을 두고 나서 대통령이 아마 수시로 찾아가서 설명하고 또 기자들이 대통령 퇴근 길목에 진을 치고 있다가 여쭤보면 또 답변하는 이런 모습이 저는 소통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자들이 대통령 퇴근할 때 기다렸다가 백브리핑처럼 질문한다. 가능성은 더 지금 있다고 의혹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과연 그렇게 가능할까요? 잠깐만요. 일단 마무리. 말씀 좀.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사실은 이전에 예. 성급한 건 인정할 수밖에 예. 없어요.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많은 비판이 나오는데 막상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 시행착오도 있을 겁니다. 불비한 점, 부정한 점 있지만 그거는 비판을 받겠지만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을 하고 본인의 국정 어젠다와 관련된 생각을 기자를 통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또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고 청와대가 완전 개방됐을 때 서울 시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찾아서 좋아하실 수 있거든요. 그때 가면은 이전 잘했다 이런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인천공항
경부고속도로 건설할 때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일단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선인이 직접 기자들 앞에 서서 국민과 소통하며 5월 10일 취임 첫날부터 저는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일할 겁니다. 청와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저는 그렇게 되는 거죠. 겁니까? 다만 예? 현 정부가 지금 예비비가 예. 496억 예.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어서 의결을 해서 승인을 해주셔야 되니까. 변수가 남아 있다. 근데 저는 현 정부가 협조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당선인과 대통령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또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면 청와대로 일단 들어가면은 못 나옵니다. 그거는 역대 전직 대통령들 또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 예를 살펴보니 그렇습니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선인의 그 말씀은 어떤 뜻에서 하셨는지 몰라도 헤아린다면 이제 과거의 대통령들께서도 다 청와대 나와서 다른 곳에서 집무하시겠다고 했지만 막상 들어가셔서 못 나오신 점을 염두에는 뒀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당선인 본인도 일단 청와대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 좀 안일해지고 타성에 젖어서 못 나올까 봐 걱정을 하는 측면에서 일단 결단을 이 대목에서 해서 이 시점에서 해서 5월 10일부터는 청와대는 국민들께 돌려드리고 본인은 국방부 청사에서 일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상혁 의원님 어떻습니까? 어제 윤 당선인의 기자회견과 대국민 브리핑으로 5월 10일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은 없어지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은 옮겨간다. 확정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에서 박상혁 의원은? 질문 전에 잠시만요. 제 질문에 먼저 좀 답변해 주시고. 왜냐하면 예. 자꾸 박 의원님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다 보면 예. 저희가 어차피 오늘 긴 시간 이야기를 할 거니까 질문에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혹시 시간이 되면 제가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형국으로 볼 때는 하실 것 같아요. 뭐 어떤 장애가 있고 야당이 반대해도 하겠다라는 예. 생각할 것 같아요. 정말 만약에 지금 근데 요 문제에 있어서는 위법 문제가 상당히 저는 있다고 봐요. 법적 해석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이게 과연 예비비를 그렇게 쓸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어제 498억 얘기도 하지만 그게 496억 원? 예. 정확하게 어떠한 추계를 받은 건지 기재부가 그걸 추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재부는 예비비를 보고받는 곳이지 그리고 지금 어떤 형식과 절차에 의해서 보고를 받았고 얼마나 내용적 타당성이 있는지 기재부가 우리가 작은 사업, SOC 사업 하나 하는데도 수년에 걸쳐서 검토하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며칠 만에 이게 400몇 억이 든다라고 하는 것을 내놨을 리도 없고 거기에 따른 담당 부서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위법 논란도 있고 우리가 인수위법에 과연 이렇게 이전 업무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서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위법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5월 10일 날 거기를 출근한다면 하겠죠. 저는 근데 왜 그렇게 집착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사실 작은 표차에 의해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굉장히 저는 처음 출발이 굉장히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인 스스로는 아마 성과를 내고 추진력 있는 대통령 그리고 아까 이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또 효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방을 하고 국민들이 찾아오게 되면 예전에 청남대를 보더라도 그런 효과들을 생각하면서 초반 국정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이런 의사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통의 문제 그리고 합법 지금 오늘도 오기 전에 봤더니 대표적인 보수 농객이라고 하는 조갑제 농객도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반대라기보다도 앞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과정을 거쳐서 해라. 이게 조갑제 의원의 생각이시던데 그게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고 우리나라 구청 하나, 그다음에 도청 하나, 그리고 모든 관공서를 옮길 때 이렇게 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하물며 군부대, 저희 동네 군부대 많은데요. 조그만 소대 하나 옮기는데도 정말 수년에 걸친 평가를 받고 조사를 받는데 국방부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국방의 핵심 아닙니까? 근데 어제 윤석열 당선인은 부대 하나 옮긴다고 안보에 공백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국군 통수권자가 될 뿐으로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저는 이렇게 국민들이 걱정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 의원 말씀하시는 동안에 청와대 청원 올라온 게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네요. 근데 벌써부터 저런 청원이 올라와 있는데 아마도 또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올라가 있으면은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하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올렸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또 많이들 하실 텐데 어쨌든 간에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반대하는 국민청원 벌써 30만 명 넘게 동의를 해서 청와대는 저기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현재 청와대의 반응, 박수영 국민소통수석이 언론 인터뷰를 한 거 보면은 민주당의 반응과는 사뭇 달라 보여요. 청와대는 어쨌든 당선인의 의중과 의지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인수위 활동에 협력할 것이다라고 나왔고, 저는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국방부로 옮기는 것은 재앙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민주당의 그러한 주장으로 인해서 이 문제는 지금 정치 쟁점이 된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런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금 현재 외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1호 공약처럼 돼 있으니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것이다라고 또 이해하는 반응. 그러니까 청와대와 국무총리의 반응이 민주당의 반응과는 좀 사뭇 다르다. 뭐 이런 점도 느껴져요. 민주당은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더 이제 정치적인 이런 비판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원만하게 인수인계 작업을 마무리하셔야 되고 또 총리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께 이제 5월 10일 본인은 청와대 안 들어가고 국방부 청사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뜻을 저는 존중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탁현민 비서관을 결과적으로 질책한 셈이 됐지만 예. 당선인의 공약과 국정 운영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왈가왈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걸 보면 당선인의 의지와 결단을 존중해서 결국은 당선인이 대통령 직무 공간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은 뭐 예비비 승인을 통해서 협조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상일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498억, 496억 뭐 얘기하시는데 앞으로 추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 추가 비용은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한 다음에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합참을 당장 남태령으로 이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 대통령이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합참이 다 그리 이전했을 때 결국 합참의 청사를 만든다거나 했을 때 1,200억 정도가 든다는 게 오늘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의 발표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거는 말이죠. 윤석열 정부 예. 출범 후에 있을 이야기란 말이죠. 이상 의원님 그 말씀하시니까 어제까지는 그 이야기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당선인 측에서 다른 비용이 더 듭니다. SBS 우리 국방부를 취재하는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를 해서 국방부에서 인수위나 정부에 보고하기는 5천억 원이 들어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도 당선인은 아유 그런 얘기 근거가 없어요라고 일축을 했는데 김은혜 대변인이 1,200억 원이 합참이 남태령으로 옮겨가려면 1,200억 원이 더 듭니다는 얘기를 어제까지는 안 했던 얘기 아닙니까? 어제 안 했죠. 추가로 자료를 기자들한테 제공한 데 있지 않습니까? 어제 당선인 기자회견 때까지는 당선인 말씀에는 예. 없었어요. 예. 근데 당선인은 기재부에게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직무 공간과 비서 공간이 국방부로 옮겼을 때 들어가는 비용, 리모델링하는 비용, 방탄 창 비용 이런 것들이 250억 원 정도 되고, 그럼 국방부가 합참 옆에 있는 합참으로 이동하는 비용이 118억 원인가 되고,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경호처 이동 비용이 99억. 그다음 한남동 공간이 이제 육참총장 공간을 대통령 관저로 쓰기 위해서 리모델링하는 게 25억인가 6억이고, 이렇게 해서 496억을 기재부로 받았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직접 옮기는 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바로 국방부가 합참으로는 옮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포함한 건데,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지만 합참은 궁극적으로 남태령으로 가는 게 옳겠다고 해서 어제 국민들께 당선인이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비용은 어제 설명은 안 했지만 제가 알기로 자료로는 제공을 아니 어제도 좀 기사 봤더니 그랬습니다. 예, 네. 정확하게 뭐 윤한홍 오늘 의원도 그- 백브리핑했는데 그런 얘기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그 돈은 윤석열 정부가 감당할 비용이죠. 예. 그러니까 그 비용은 예산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 마침 제가 질문드렸던 요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는 5천억, 그다음에 뭐 저희 당은 뭐 안보전문가 김병주 의원이죠? 1조 정도가 넘을 거라고 하니까 그것을 반박하는 취지에서 얼마 들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지. 그게 이 정부든 문재인 앞으로 드는 우리 윤석열 정부든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뭐 너무 명확한 사실이고 그게 얼마가 될지도 모르고 정말 그렇게까지 해서 이게 옮길 비용 그리고 이것에 대한
평가,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하시는지에 대한 문제예요. 만약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많이 든다라고 하시면 정말 다시 돌아가실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좀 주셔야 될 것 아니,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 하나 또 더 있습니다만 안보 문제입니다. 사실은 안보 문제라는 게 저희도 안보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게 얼마나 안보 문제의 평가가 될지는 사실은 좀 소상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안보라는 것이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만에 하나를 생각하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군부대 하나를 옮기는데도 조심하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해보는데 대통령께서 윤석열 당선인께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정말 우리가 핸드폰을 하나 사서 바꾸는데도 하고 나면 굉장히 정착하는데 오래 걸리는데 그 많은 여러 가지 시스템이 50일 만에 될 것이다. 그 사이에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북한의 미사일 위기, 안보 공백, 그다음에 네. 한미 연령 훈련. 과연 안보 문제가 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자, 답을 이상일 전 의원 간단히 답변하시고. 일단 자, 그리고 좀 두 분께 당부 드릴게요. 오늘 출연할 때는 정말 긴 시간 얘기할 건데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좀 충분히 이야기를 다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 추사는 사실은 좀 가정을 자꾸 세웠어요. 국방부 청사도 건립하고 합참 청사도 건립하고 국방부 청사 건립하는데 2천억에서 3천억 든다. 이런 가정이잖아요. 근데 국방부가 합참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국방부 청사는 제가 보기엔 건립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합참이 나중에 남태령으로 갈 때는 건립 비용이 1,200원 든다는 거고 그래서 1조는 좀 과대축에 된 것 같고 안보 공백은 제가 보기에 국방부는 바로 옆으로 합참으로 옮겨가는데 순차적으로 옮겨가면 제가 보기에 당장 큰 공백은 없을 거라고 보는 군사 전문가들도 많다. 그래서 이거는 지켜보시면 금방 알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의 어제 기자회견 먼저 직접 국민에게 호소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옮기면서 공간이 업무와 일을 좌우합니다. 즉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흔히 형식이 내용을 규제할 수도 있다. 바로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를 떠나야 국민과 소통하고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날부터 청와대로 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임기 시작이 50일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간이 그 업무와 일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대통령의 권위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국민 여러분께서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을 지금 무슨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여론조사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어느 정도의 정부를 담당할 사람의 자기의 어떤 철학과 결단도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요 시기를 갖다가 조금 더 시간을 좀 더 두고 판단하는 게 어떠냐 그러는데 그렇게 되고 청와대에 들어가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